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와 함께 달라지고 있는 제주 관광의 변화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주 MBC가 창사 54주년을 맞아 마이크로 투어리즘에 관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 분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은숙입니다. 이훈 한국관광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훈입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제주 관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제주 관광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입니다. 코로나가 어느덧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와 생활 패턴, 관광의 형태까지도 코로나와 함께 많이 변했는데요. 제주 관광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중산간 마을 외딴 감귤밭에 들어선 작은 카페. 오전 10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립니다. 대부분 관광객들입니다. 다양한 커피와 감귤을 이용한 메뉴가 인기입니다. 제주시 바닷가 한적한 마을 단촐한 건물 앞에 관광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제주산 우뭇가사리로 만든 푸딩을 파는 가게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가게 모습과 건강한 제품이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제주시 중산간 마을 100년 된 돌집을 개조한 건물 안에서 색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제주에 온 여행객들, 제주 여행의 추억을 나만의 색으로 표현합니다. 아담한 정원에 핀 봄꽃을 보면서 똑같은 색을 만드는 재미도 특별합니다. 유명 관광지 중심의 대량 관광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작은 명소와 소규모 체험 위주의 마이크로 투어리즘으로 제주 여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관광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가 활동에도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형태라든지 여행 어떻게 달라진 게 있으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먼저 송재호 의원님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생활이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여행이라는 게 유행 산업이거든요. 유행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체. 네. 단체가 왔던 이유는 사람들이 어디가 좋고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거를 소위 조직화해주는 여행사가 모집해서 해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해서 혼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가 좋은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개별 여행객들이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는 걸 하다가 코로나 되니까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집합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방역이에요. 걱정이. 아무래도 좀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좋겠다.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로 더더욱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고 모이지 말라 뭐 이러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나는 야외 스포츠를 하든가 여행을 가든가 하는 게 내 최고의 꿈이다. 할 만큼 욕망은 있는데 이런 데가 없을까 이제 찾아본 거죠.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바쁘시지만 여가를 즐기는 형태라든지 시간을 보내는 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달라지죠. 엄청나게 달라지죠. 정전 같으면 우리 내부에도 부산 하면 해운대, 뭐 제주도 하면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만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하니까 우선 아주 소소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가까운데 이런 데를 찾게 되고 그런 곳을 방문해 보니 이거 의외로 좋네. 더더욱 이게 힐링도 되고 여행의 목적을 더 달성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본적인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소소한 그런 카페라든가 소소한 지역 주민의 식당이나 이런 삶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더 매력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계속될 것 같은 거죠. 이훈 교수님은 코로나 이후에 내 개인의 삶, 여가를 즐기는 형태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 몇 번씩은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갔었습니다. 예. 또 모임으로 또 해외를 특히 축제 같은 데를 이렇게 탐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하고 이제 서울이면 그 근처에 성북동 골목길을 좀 간다든지 그 안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같은데 이런 데를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소소한 여행들을 하고요. 또 조금 더 간다면 강원도에 좀 자연환경이 좋은 그런 숙박이라든지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조금씩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행동들, 그런 여행들로 조금은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고은숙 사장님도 어떤 스스로 변화를 느끼시나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바뀐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내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문화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찾아다녔고 또 어찌 보면 매년 혹은 경년으로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서 해외여행도 자주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 한 2년간은 거의 집콕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만 콕 갇혀 있는 라이프였고 그나마 최근에는 좀 덜 알려진 곳 그리고 이제 새롭게 생겨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그리고 혹은 문화활동이라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인원을 제한시켜서 여유 있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제주 관광의 변화상 뭐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을 통해 보셨는데 저도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다니고 제주의 명소들을 찾아다니는데 최근에는 저희 동네에 있는 식당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작은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형태의 그 여행객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런 변화, 물론 코로나도 있을 거고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송지호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긴 하지만 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예. 관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광객은 제가 이제 어느 곳을 방문하면 하고 싶은 게 진정성을 보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예. 진짜를 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체험하고 싶잖아요. 예. 내가 이거 실제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기존의 관광지는 뭔가 좀 속되고 뭔가 좀 진짜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나의 체험을 제한하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모이는 곳이니까 그걸 다 소화하기가 어렵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관광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거긴 말고 다른 데를 봐야 되겠다. 사람 없는데 좋은 데 없을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기존 관광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 진짜를 느끼게 되고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었어? 제주도는 진짜는 여기가 맛있는 데네?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자주 오는 데네? 앞으로는 이런 데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를 네이버나 이런 데 뭐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그 입소문도 타고 그런 곳이 이제 확 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있는 진짜 매력이 관광객들에게 더 알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실제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나라 관광 산업, 여행객들의 형태가 변화했는지 이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 대상으로 삼아 보셨습니까? 네.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역에 다 확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 역시 안전과 청결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는 관광지, 숙박업소를 많이 찾았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오히려 가격이 좀 높더라도 그런 신뢰가 가는 그런 잘 관리되는 그 숙소들을 찾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특히나 그 숙소들이 그런 호텔들이 자연환경과 접해 있는 곳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 전체에서 보면은 강원도 지역이나 부산 지역이나 좀 고급 숙박업소들이 있는 곳, 호텔들이 있는 곳, 또 제주도와 같이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으면서도 호텔들이나 숙소들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경향들로 나타났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경향이 있다면 줄어든 쪽이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 이런 데들은 굉장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의 관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은숙 사장님이 구체적으로 많이 조사도 해보셨을 거고 지켜보셨을 텐데 제주 관광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제주는 예. 여행객들이 재창조한 제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과거의 제주 여행의 패턴은 어찌 보면 전형적인 코스가 있고 그 코스를 따라다니는 여행 계획을 짜더라도 그 코스에 맞게 다니는 여행을 패턴을 보였다면 최근에 이 제주 여행의 패턴은 내 스스로 여행지를 발굴을 하고 그거를 가보고 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기 스팟들이 누가 보여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찾고 그거를 관광지화 시키는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 관광객들이 제주 관광을 재창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실? 요거 제주 관광에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요. 정전에는 내국인 플러스 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국제 관광객이 한 1,500만의 포션을 이루었잖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중국이 다 빠지고 내국인의 개별 여행, 그러니까 아까 고은숙 사장님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매력, 새로운 가치를 인정한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포션으로 중국 부분을 차지해서 아마 1,몇백만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국은 그럼 없어졌느냐?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새로운 중국 관광객이 여기에 또 얹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제주도 입장에서는 소위 이러한 전체적으로 포션이 커지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종전에 유럽에 갔거나 뭐 다른 데 갔던 관광객들이 못 가니까 제주도에 온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이 국내 관광객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주 관광의 변화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흔들리는 대량 관광과 개발 신화입니다. 현재 제주의 관광 시스템 출발점, 1970년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을 흔히 꼽는데요. 지역 경제 발전, 외화 획득을 목표로 관광 호텔과 오락, 유흥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들에게 세금 감면과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증하는데요. 제주 관광의 성장세 꾸준히 유진됐지만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주 관광 정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하고 대량 관광 위주의 관광 정책이 한 3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그 제주도 관광 정책, 개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은 이용 교수님 한번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맞았는데 지금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규모 관광 단지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처음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제반 그 수용 태세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역으로 잘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들을 만든 그런 노력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중문도 그렇게 잘 형성이 된 거고, 또 경주 보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관광객들만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그 안에서 지내고 주민과의 접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중문도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녁 먹고 나서 뭔가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산책할 데가 별로 없고 길이 잘 조성이 돼 있다거나 상점이나 쇼윈도 같은 기념품상 뭐 이렇게 카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건 왜냐하면 그 리조트 안에서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괴리를 시켜놨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 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예.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광객들만 있는 단절된 곳에 있고 싶어 하지 않고요. 주민과 만나고 싶어 하고 주민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어 하고 주민들이 또 노는 장소에 가서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하고 싶어 하는 거로 이게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관광단지나 관광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뭐 실패다,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조성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광에 대한 철학 또 관광 개발에 대한 어떤 지향성 같은 걸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은숙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제주 관광 정책, 개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주 관광이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정 규모의 양적인 성장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러해야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지고 서비스의 수준이 평준화가 될 수 있고 고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은 이제 불가피했다. 하지만 2016년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입도한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좀 피해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정책적으로 질적 성장으로 이 정책적인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책적인 지향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시장의 질서를 재편을 하고 우리가 제주 관광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시장 논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자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제주 관광 질적 성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면에서 예를 들어서 재방문율이라든가 체류 일수라든지 그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여행객 비율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그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전체적인 제주 관광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제주를 바라보는 방문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 기대치에 맞게끔 우리의 서비스와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가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지불한 것만큼의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주 관광의 경쟁력 그리고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제주 관광정책 입안하는데도 어느 정도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했죠. 근데 궁금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 관광객이 이렇게 1,5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그때 당시에도 예상을 하셨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통 학자들이 수요 예측을 하면 2020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수요 예측한 수많은 학자들이 2020년에는 몇 명이 될 거라는 게 있었는데 1,000만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사실 제주 관광의 현실은 초반에 1990년대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그때에 생각한 것보다 양적으로 훨씬 다른 모습. 지금 코로나 이후는 질적으로도 훨씬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현실은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입안했을 때 당시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현재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 되나요? 제주 관광의 양적 성장, 그러니까 소위 얼마를 벌어들였고 몇 명이 왔고 이런 지표로만 본다면 제주도는 아주 뭐 엄청난 성장을 한 셈이지요. 처음에 500만 정도를 가설을 세웠으니까요. 500만 명. 500만. 그럼 이 500만 명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이나 일본의 국제관광시장을 넓히는 거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행장 잘 만들어가지고 항공노선 많이 잘 해야 되고 관광단지 지구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관광단지 지구를 국내 자본에만 의해서는 안 되니까 중국 자본도 오라 그러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메리트도 주고 그렇게 정책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정책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온 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은.
그 정책 때문에 온 거는 아닌데 일정 부분 기여는 했습니다만 노비자라든가 영주권 제도가 예. 그러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이 빗장이 풀리면서 대량으로 몰려와서 예. 제주 관광 1,500만 시대를 연 거고 예. 그리고 코로나 와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현상으로 된 거죠. 중국 관광객이 그쳤는데도 1,500만이 올해 유지될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뭐야? 예. 이건 또 무슨 현상이지? 그 현상을 주도한 거는 종전처럼 단지 지구 중심의 대량 개발이 아니라 관광을 여행 가고 싶어하는 여행자가 스스로 자기의 공급을 창출하는 거죠. 자기의 여행을. 스스로 내 여행을 만드는 거예요. 내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가고 싶은 식당에 가고 과수원이 개조한 그런 관리사의 청사에 가서 커피도 마셔보고 이런 것들이 좀 과수원에 앉아서 차 마시고 이런 게 좋아 보인다, 좋다. 이런 것들이 작게 모여서 결과적으로 자꾸 크게 만드는 관광지로 제주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야기 나왔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제주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됐는데 이 부분 이야기해 보죠.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고 그 이후에 중국 자본도 들어오면서 곳곳에서 중국 자본이 관광 개발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와서 물론 여러 가지 뭐 사드 사태도 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중국 자본과 중국 관광객, 제주 관광의 한 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평가해 본다면 이건 몇 점을 줘야 되는지 예? 중국 관광객은 우리 제주 관광에서 계속 어떤 미래가 될 수 있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용 교수님은 제주 관광에서 네.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자본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꼭 제주뿐이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다양한 산업이 같이 자라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진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네덜란드나 싱가포르나 뭐 홍콩 같은 이런 데도 역시 많은 자본들이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게 관광뿐이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제주에서도 그러한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러니까 중국에만 너무 치우친다 또 관광객도 너무 중국에만 치우친다라고 하는 건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투자와 외래 관광객을 다양화하는 쪽 그리고 시장을 또 다변화하는 쪽 이런 쪽으로는 계속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오고 투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좀 반발심도 있고 하죠. 그렇지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도시가 열린 자세, 개방적인 자세, 수용적인 자세로 전 세계 문화나 자본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은숙 사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제주관광공사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 역할도 갖고 있을 텐데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중국 자본이 제주에 진출하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네.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좀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 관광객이 한 300만 명 가까이 이제 오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제주 관광의 어떤 관광 목적지로서의 이미지의 어떤 그 훼손도 없잖아 글로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지금 국경이 지금 닫혀 있고 중국 관광객이 지금 입도할 수가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그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자체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신부유층들, 중산층들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Z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세분화 전략을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지금 현재 비록 중국 관광객이 입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 현지에서 그들이 타겟으로 한 사전 마케팅을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중국 관광객을 이제 타겟을 전환을 하는 한편 저희는 중국 일변도의 마케팅에서
지금 신남방 국가 정책을 지금 새로운 도전이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세안 국가와 그리고 인도의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그 마케팅도 저희가 실행력을 가지고 집중 추진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기영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들어오겠다는 중국 관광객을 막을 수 없고 예. 또 개발하겠다는 중국 자본도 막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이 개방화 시대에는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서울 명동에 가보면 이미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국 관광객 많이 들어와서 옛날을 막 회복해가는. 예. 그러면 이 시장이 중국 관광객이 또 제주도에 또 오리라고 봅니다. 예. 이제 몰려올 텐데. 중국이 16억 명인데 10%만 여행 가도 1억 6천만 명이고 그 중에 또 10%만 와도 1,6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 중국에 잘 사는 동네들이 제주도하고는 비행 시간이 다 90분 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으로서는 제주도에 굉장히 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제주도에 돈 많이 쓰실 분 말고는 그러지 않은 분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쪽으로 우리의 국제관광정책이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좀 긍정적인 용어로는 품질 위주의 또 어떠한 일정한 타겟팅을 정해서 거기만 받아들이는 쪽으로 관광정책이 크게 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관광의 종말,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등장입니다. 좀 낯선 이야기긴 한데요. 최근 2017년에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청이 관광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관광청이 발표한 내용은요. 더 이상 중간 경유지 역할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으로서 관광객과 주민 모두를 위한 관광의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더 이상 여행이 지금 제주 관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긴 한데 경유형 대량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런 선언을 발표한 것 같아요. 이 덴마크 코펜하겐 관광청의 그 발표 좀 과격한 발언이긴 같긴 한데 지금 그 이훈 그 관광학회장님 입장에서는 관광의 종말이라고 하면 좀 용어가 좀 낯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관광의 종말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그런 용어를 썼던 학자들이 그 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보면 레리 레쉬하고 어리라고 하는 학자가 관광의 종말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또 아주 재밌게도 문트라고 하는 학자가 94년에 다른 책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했어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코펜하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관광의 종말이라는 게 관광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학자들이 얘기한 건 이제 관광은 너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야. 아주 일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일상적인 여가 활동을 하듯이 예전에는 여행을 한번 떠나려면 오랫동안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으고 1년에 어쩌다 한번 하거나 이제 몇 년에 한번 하는 행위였다면 이제는 1년에도 몇 번씩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 행위가 됐다는 거고요. 또 모든 것이 관광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에펠탑이든 무슨 그랜드 캐년이든 이런 굉장한 정도의 명소였지만 관광을 갈 만한 거였지만 이젠 그렇지가 않아. 일상의 것들, 골목, 또 아주 조그만 음식점, 아니면 조그만 카페 이런 것들이 다 관광의 대상이 되는 거야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펜하겐이 얘기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그 한 번씩 쭉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상의 모든 자원들이 관광이 자원이 되는, 그래서 여가와 관광이 결합이 되는 형태가 됐을 때 그 관광이 굉장히 그 질적으로 높은 관광, 생활형 관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계에서는 이 용어들을 이제 생활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광이요? 네. 아. 네.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이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이 관광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있었던 것들인데 예. 그것의 관광의 가치를 발견해가는 겁니다. 골목은 늘 있었지만 뭐 특별하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고 그 안에 스토리도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관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관광입니다. 아주 멀리 가지 않아도 아주 멋진 것이 아니어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고은숙 사장님, 이렇게 관광이 달라지면요, 관광공사에서도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리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학술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백그라운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코펜하겐 관광청이 관광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광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관광의 형태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주는 중요한 포인트는 관광객을 그동안에는 방문객으로 봤다면 관광객을 이제는 코펜하겐의 주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접목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주민으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관광공사가 2021년 11월에 제주를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카름스테이라는 마을 관광 통합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카름스테이요? 네, 카름. 설명해 이제 카름은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작은 마을을 이제 가름 또는 이제 카름, 뭐 옥가름, 뭐 알가름, 그다음에 이제 동카름, 석카름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카름에 머물다. 그러니까 카름에 머물면서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인근의 여행지를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름스테이의 핵심은 마을의 자원과 주민들과의 교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마을 여행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후 세션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관광객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대보는 네. 그런 여행의 시대가 오는 거군요. 송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연장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달 살이. 예. 그렇죠. 한 달 살이라는 게 제주도 와서 한 달을 살겠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니 그런 변화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한 달 살이. 그러니까 종전은 사람들이 다 제주도에 한 3박 4일 이상 뭐 할 거 있어. 2박 3일이면 좋지. 이러던 관광지가 한 달 사는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종전의 관광은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의 옛날 관광은 끝났나 보다 해서 아마 코펜하겐 시처럼 제주 관광도 옛날 관광은 끝이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관광은 뭐냐? 한 달 산다는 뜻은 이 제주의 진정한 모든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여행자의 마음이고요. 지역 주민하고는 하나가 되고 싶은 것이고 또 오시는 방문객도 제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지 그렇게 이바지하지 않고 돈 제주도엔 안 쓸까 이러지 않거든요. 나도 내가 쓰는 돈이 가급적이면 제주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가 그렇게 그러면 단체도 앞으로 오고 개별 여행 코로나 이후 좋아하는 사람도 오고 중국도 오고 그러면 막 2천만, 2,500만 되면 이걸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고 정말 잘했다 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가 적정한지, 우리가 어디까지 관광을 어떻게 관리해서 받아들여야 하는지,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의 제주 관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에서 관광의 종말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하는 관광이 무엇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아직까지 뚜렷이 잡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이 새로운 여행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마이크로 투어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작은 여행, 체류 시간이 짧고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온 것이 기존의 대량 관광이었다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작은 관광시설을 찾아서 여유롭게 즐기는 작은 여행인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린다면 이런 마이크로 투어리즘, 기존의 대량 관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만물은 변화하고 진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량 관광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것도 나름대로 진화해서 새로운 또 매력적인 그 대량 관광의 모습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대안 관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전체의 그 비중들은 차이가 나게 이제 그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마이크로 투어리즘이나 생활 관광이나 이런 유형들은 오래 체류하고 또 자연 친화적이고 또 지역 친화적인 그런 관광의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또 한편에서 얘기했던 공정 관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 정책적으로도 그러한 관광의 형태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대량 관광도 앞으로 진화해서 더 멋진 관광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이러한 진화된 관광들이 더 큰 부피들 또 크기들을 차지하면서 관광 정체 전체가 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은숙 사장님께서는 이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전통적인 대량 관광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할 수 있을까요? 예,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있다면 이제 매크로 투어리즘이 예. 있겠죠. 근데 이제 매크로 투어리즘이 이 대량 관광 과거에 보면은 또 단체 관광 중심의 이제 투어리즘이라고 본다면 이 마이크로 투어리즘은 관광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우리의 고객인 관광객들이 좀 더 로컬로 들어가서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작은 단위로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관광을 운영하는 운영자, 관광 산업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트렌드를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저는 매크로 투어리즘이 바로 캐치업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따라하는 형태의 그런 상품들이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제주도에서도 과거에 이제 단체 관광 중심의 여행사들이 저희 제주관광공사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무엇이냐? 예. 이제 마을 여행, 웰니스 관광, 워케이션, 생태 관광 중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개별 여행, 그리고 소규모 여행, 그리고 단체 관광이라는 관광의 유형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진화해 나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종전의 형태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여행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주도에 오는. 그러니까 수학여행객은 계속 제주도에 올 때 뭐 옛날은 천지연도 보고 뭐 한라산도 가고 이랬다면 요즘은 그 방식을 좀 달리 하겠죠. 뭐 마을도 찾아가 보고 서산평화공원도 가보고 그렇게 방식은 달리 하겠지만 단체 여행은 유지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주류가 바뀌는 거죠. 그 단체 여행이 제주도의 주류 관광은 안 될 겁니다. 네. 제주도의 주류 관광은 어쨌든 뭐가 됐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결과적으로 제주 관광을 구성할 거예요. 마을에 머무는 사람들,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 골프 치는 사람들, 뭐 특수하게 제주도에 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관광 사업도 생겨날 거고요. 쭉.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은 것들이 큰 구성을 갖출 텐데 이 구성이 난개발식으로 우후죽순식으로 안 되게 또 이 구성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제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하는 촉진의 방식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국회도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이크로 투어리즘,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시 에어랩의 한담리, 부자 월정해변은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걷잡을 수 없는 난개발로 수많은 상점이 들어서고 예전의 정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난다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는 꼽히고 있는데요. 제주도 곳곳에서 이런 작은 여행,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또 다른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이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관광객들은 지역의 진정성을 체험하고 싶어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 관광의 효과가 지역에 잘 이제 파급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관광은 지역 주민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과잉 관광 같이 어느 지역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감으로써 사생활이 침해되고 주거권을 이제 훼손하는 이런 관광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도 종로라든지 북촌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요. 법으로 이제 특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이 구역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도 마이크로 투어리즘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도 같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역 주민들이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될 필요도 있고 관광객 역시 책임 있는 관광을 하는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여기의 주민처럼 이곳의 질서와 문화를 존중하는 관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은숙 사장님께서는 이런 작은 여행이 지역 주민들과 오히려 충돌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은 여행이 이렇게 붐을 이루다 보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우후죽순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난개발에 따른 폐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 작은 관광에 대한 작은 여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는 관광의 형태가 되겠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리더들 간에 상호 어떤 연대를 통한 협력 모델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 보면은 이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작은 여행과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이 적절한 수준에 있어서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재호 의원님은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는 좀 일반적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고민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도는 전라북도나 예를 들어 경상북도의 농촌 마을처럼 그런 곳에서의 일종의 지역 주민과 방문객 사이의 관계 이것보다는 워낙 제주도의 매력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월정이나 한담처럼 방문객들이 함덕이나 협재 말고 이렇게 좋은 바닷가도 있었네 해가지고 스스로들 찾아가니까 거기에 사업 기회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도 열고 식당도 열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되고 사람이 모이니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땅값이 이걸 사는 게 장사의 소위 자산의 가치가 되니 외부에 돈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의 땅을 사고 자기 소유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면 실은 월정이나 한담에 살던 원의 그 땅을 가졌던 우리 제주도민들은 소유권을 잃고 다른 데로 간 거죠.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리 이미 경험을 한 건데 이거를 우선 어떻게 앞으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앞으로 중산간 저지라든가 산양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앞으로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실이나 이런 데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는 게 제주도로서는 굉장한 숙제고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은 뭐냐면 내가 월정에 이 사업자의 카페를 이렇게 사서 빌려줬어요. 아주 싼 값에. 그때 장사가 워낙 잘 되니까 처음에 영업하던 사람한테 이 집세를 막 올려요 또. 그러면 이 영업하던 사람이 이 집세를 감당을 하기 어려우면 또 나가야 돼서 이렇게 사업자끼리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존재하기도 하고요. 월정이나 한담 같은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우리가 말하면 기준과 규제가 시대 추세에 맞지 않는다면 어떠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품질의 질적 조치를 우리가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든 어떤 규정에 의해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은 교수님이 특정한 관리 구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형태를 잘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서 이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우리 지역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은 굉장히 가속화되고 굉장히 커질 위험이 제주도에 상존한다고 봅니다. 정말 제주도의 주민이 원주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 없을지 제주 관광의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용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행은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합니다. 제주 여행은 대한민국 사람이나 세계인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앞으로 더 멋진 제주 관광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은숙 사장님. 네. 제가 앞서 카름스테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네, 카름스테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 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직접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의 삶과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카름, 하나의 마을에 머물므로써 그 인근의 관광지와 여행지들을 꾸준히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광 산업과의 충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마을의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그 여행의 경험의 질도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카름스테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은 지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송재호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관광이라고 하는 게 관광객하고 지역 주민의 계약입니다, 일종의.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아예 가봤더니 별로야 하든가 지역 주민이 아이 관광 거 해봤더니 그거 별로야 하면 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광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관광객도 좋아야 되고 지역 주민도 좋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어느 한쪽에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로 우리가 잘하면 두 집단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데 안 좋은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이 안 좋은 경우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 또 이걸 좋게 할 수 있는 조성의 장치는 정책의 몫이죠. 그것은 입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우리 관광공사가 여기 계신 고은숙 사장님 내가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한 기관이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 학 회장님은 그런 걸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런 걸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책무가 저희들한테도 있는 거죠. 언론도 그런 걸 좀 하도록 알겠습니다. 예, 널리 알려주셔야 되고. 자, 오늘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관광의 변화를 위해서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핵심 가치인 지역성을 구현해낼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 MBC 창사 54주년 특집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